그러면 사인 코사인의 합차를 이용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봤지 않습니까? 잠시 후 우리는 학습 체크를 좀 하고서 시작을 해봅시다. 네, 체크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사인은 마이너스 시타가 마이너스 사인 시타가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이너스 시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가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것들은 원점 대칭인 소위 기함수죠.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코사인 경우는 보십시오. 코사인의 마이너스 시타가 그냥 코사인 시타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의 절대치 시타는 코사인 시타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유는 뭐라고요? 이것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축에 대칭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선 이런 사실에 대한 기본상을 가지고서 우선 우리는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쌤하고 이제 여러분들은요, 내신의 1등급의 목표로도 하겠지만은 거의 모의고사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 쪽까지도 동시에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차근차근 좀 보시면 수능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f의 시타, 그 다음 g의 시타에는 그랬어요. f 시타가 1 플러스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시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분자가 이제 사인의 파이 플러스 에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쓰는 동안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감각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G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시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사인의 분자는 파이 플러스 시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지금 우리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F 시타,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시타, 그러면 G의 시타, G의 마이너스 시타. 네, 이것을 간단히 하래요. 이것을 간단히 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계속들 이용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F의 시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시타분의 사인 세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90도일 때만 사인 코사인이 바뀌고 180도일 때는 바뀌질 않죠. 그 다음에 G 시타라고 써봤을 때 이때도 90도일 때, 180도일 때, 270도일 때 270도 바뀌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인의 시타. 그리고 상관없이 보는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all ST죠. all 사타고 all 스타킹 이 생각하면서 풀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 코사인 시타죠. 180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F의 마이너스 세타 봅시다. 네, 이것은 1 그러면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자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은 걱정할 것 없죠.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튀어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봅시다.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의 경우에서는 그냥 절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고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근데 이상 종합해 보면 따라서 F 시타, F의 마이너스 시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G 세타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G 세타 곱하기죠. G 세타, G의 마이너스 세타의 얘기를 물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가만히 봅시다. 자, 바로 정리 들어가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분의 사인의 제곱 시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분의 코사인의 제곱 시타. 그러면 또 아주 재밌게 되네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시타죠. 분모. 자, 제곱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 시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 시타. 그렇죠. 그것의 사인의 자 우리 시타. 제곱 시타.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코사인 시타분의 분자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인데 무슨 상관없이 상정관계에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더라? 탄젠트.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제곱 시타로 귀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내용 정리가 상당히 재밌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다시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잡아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사인의 시타가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저 형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대칭성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왔었으니까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생각해보자고요. 이번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E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EX 플러스 K 이퀄로 제로에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거라고서 해보자고요. 이럴 때 우리 그 역수근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죠. 그러면 이번에 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도근을 한다. 자, 이것을
두 근으로 하는 자 2차 방정식이 이걸 이제 두 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겨났죠. 그것을 우리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로 제로라고 쌉시다. 네, 이렇다고 쓴다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던, 자 이것도 우리가 실험평가 문제입니다. 역시 평가로 제시했던 실험평가입니다. 이것도 학교들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해서 출제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쉽게 근과 계수 관계를 갖다 묻고 있는 거죠. 그건 두 개 근의 합, 2차 방정식에서 두 개 근의 합,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2분의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인 두 개 근의 곱은 우선 우리 a분의 c였죠. 그러면 2분의 k가 되겠고, 그러면 자 당연하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합차가 나왔을 때는 제곱하죠. 제곱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시타 값이 바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2분의 k 값이 이와 같이 4분의 1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2분의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왔으니까 k 값은 쉽게 마이너스 2분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수근에 관한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당연하게 이제 뭐 마이너스 1가 되겠죠. 역수근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의 세타분의 1은 역수근 관계였으니까 자 이게 b였죠. 그렇다고 산다라면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갖다가 보니까 두 개 근의 합은 쉽게 이제 나왔네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했으니까 a 값은 바로 나오네요. 바로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값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위에서 얼마였습니까? 4였죠. 네, 그렇다고 산다라면 우리가 자 b 값은 그냥 4가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은 뭐 쉽게 24를 얻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설명을 조금 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죠. 그들의 역수근에 관한 얘기를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우리가 좀 더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과정도 차분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역수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수근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로 제로라고 써봤을 때 이제 이것의 두 개 근이 알파 베타겠죠.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역수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수근은 두 개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죠. 그럼 이럴 때는 2차 방정식 어떻게 나옵니까?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퀄로 제로 나왔어.
2차 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었던 거죠. 같은 방법으로 세개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ax3승 bx의 제곱 cx 플러스 d가 이퀄로 자 제로인데, 그럼 역시 세개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파분의 1 역수근이니까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렇게 되면 네, 이것은 dx의 3승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a 이퀄 제로 나오니까 이 경우에 당연하게 a는 제로가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서 이제 되어 있고요. 참고로 반수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수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반수근 한번 봅시다. 네, 반수근이란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호를 바꿨다는 소리입니다. 부호가 바꾼 경우를 말하죠. 부호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때 3차 방정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우리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네,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제로도 한수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ax의 3승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d가 이퀄 제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괄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전부 정리를 한번 토탈 해봅시다. 그러면 n차 방정식에서 그랬습니다. n차 방정식이라는 소리죠. 이때 우리는 a n가 제로가 아니고요. a 제로를 상수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n 후에 x의 n차 플러스 a의 n-1에 x의 n-1 a의 n-2에 x의 n-2차. 이렇게 가서 우선 이제 1차는 a1 x가 되고 상수는 a 제로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들의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의 n분의 a n-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근끼리 곱은 부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입니다. an분의 an-2가 되고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세근끼리의 곱이라고 세봐요. 세근끼리의 곱은 이번에 부호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되죠. 자, 이것에 우선 a의 n-3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근의 곱이죠. 이것은 마이너스 1의 n승의 a0분의 상수죠. an승분의 a0 상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내용별 소개가 가능하네요. n-1, 자 n-3. 이런 식으로 우선 방정식이 되어 있어도 n차 방정식에 이런 우리는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서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 가지고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